그러면 못 먹게 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. 왜 못 먹었을까? 스트레스? 되게 이제 그 공황장애에 오시는 분들 자체는 스트레스라고 분명히 해요. 스트레스 맞아요. 스트레스 많은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안정화 이렇게 가는데 오늘 강의 다 끝났어. 예? 강의 다 끝나고 저 위로 들어가 있어. 한 번 더. 배경음악으로. 어느 시점에 스트레스가 팅 오게 되면 이렇게 오를 거잖아요. 스트레스 네. 지수가 이렇게 쭉 떨어질 거다. 그죠? 이렇게 떨어지는데 원래 이 그래프가 아닌데 예전에 이런 경우를 당해봤을 거니까 하는 거예요. 아 근데 스트레스 받아도 엄청 먹던데. 공황장애 자체를 스트레스라고 해요. 스트레스라고 해요. 스트레스가 분명히 맞아요. 맞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심리적인 것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. 맞는데 더 중요한 부분 자체는 내가 어느 순간에 먹지 못한 상태가 되더라예요.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.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건 맞아요. 저도 네, 그때 네. 진짜 5분, 그러니까 3, 4분도 앉아서 TV를 먹었어요. 집중력은 이미 떨어져 버리는 거고요. 제가 유일하게 제가 쉬는 게 책 보는 건데 남들은 미쳤다 그러겠지만 그 책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좀 나의 유일한 그게 이제 유희인데 아무튼 책도 못 보고 앉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TV를 거예요. 그렇다고 TV를 봐볼까 해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. 오직감 내 그 안경 있죠. 전현무가 쓰고 나 이렇게 보는 거. 그거 저거 살까? 진짜 못 앉아 있어. 그렇죠. 그러면 나 앉아서 TV를 아니면 책을 봐야 되는 시점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시점인가요? 그 아니잖아. 아니지. 예. 나 이제는 별거 할 것도 없으니까 좀 쉬어야지 TV 보면서 라고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죠. 집중할 수가 없는데 뭐. 그리고 나 책 봐야 되는데 왜냐면 교재를 봐야 되니까 책 봐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 데가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.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. 우리 몸 자체가 참 그 어느 스트레스라고 딱 찝어버리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. 왜? 스트레스는 늘 오는데 그것을 반응을 한다 이런 거예요?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. 절대로. 아까 얘기했었죠. 오른쪽 밤 하면 왼쪽 밤. 어떤 때? 내 몸이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는 똑같이 오는데 네. 내 몸이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상태냐 네. 아니냐에 심지어 스트레스는 훨씬 더 적게 와요. 왜냐면 아픈 사람한테는 절대로 강하게 오지 않거든. 누가 건들지도 않거든. 그게 내 몸의 상태에 의해서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냐 약하게 느껴지냐 차이인 거지. 맞아요. 원래 절대값이 큰 건 아니다라는 네. 거죠. 절대값은 내 몸이 훨씬 만약에 이게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면 처음에 어느 시점에 야 무슨 사고가 났어. 아니면 되게 아픈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. 되게 뭐 사람 관계에서 크게 트라우마 이런 게. 트라우마 딱 그럼 그때 그 상황이 딱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.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
기절했었냐라고 제가 물어봐요. 그 당시에 기절했어요? 저요? 네. 저는 기절을 안 했죠. 했어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절한 사람도 있다고요. 네. 그 차이가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기절한다. 나중에. 왜? 나중에 한 몇 달 뒤에. 몇 달 뒤에. 그건 뭐예요? 몇 달 뒤에 기절해가지고서 병원을 갔더니 당신 공황장애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. 왜 그럼 그전에는 왜 안 했어. 그리고 더 그러면 심한 오케이 상황도 안 하고. 그러면 쓰러지기 전에 어땠었는데 라고 하면 아 내가 아팠었던 계기는요 처음에 되돌아가서 이 시점에서 스트레스 굉장히 크게 받아서요. 그러면 그때 쓰러졌었어요? 안 쓰러졌어. 근데 몇 달 뒤에 지금 왜 쓰러져? 뭐 갑자기 뭐 버스 타고 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뭐 걸어가다가 쓰러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대부분 그래요. 그럼 저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계속 몸을 갉아먹은 건가요? 갉아먹었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맞거든요.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 안 먹어. 나를 자학해버리든지 생활 패턴 자체를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. 이게 지금 다이어트 그래프랑 똑같거든요. 저게 잠재 의식 속에 들어간 거네요. 잠재- 저때 스트레스. 잠재의식이 아니라 내 의식의 한 부분으로 부분이에요. 들어 있는 거예요. 네.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라고 하면 나 어느 시간까지 다이어트 할 거야. 이 그래프를 통해서 몸무게를 내려갈 줄일 거야. 거야 라고 하는데 계속 음식을 어떻게 돼요? 줄여 나가죠.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거식증이라고 그래. 아니, 못 먹는 거지. 먹으려고 하지 않고 안 당기는 거죠. 먹을 수가 없는 단계예요. 응. 먹을 수가 없는 단계. 겁나서. 네. 겁나서가 아니에요. 아, 그러니까 몸에서 안 받는. 몸에서? 먹고자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. 맞아. 아, 먹고자 하는데도 음. 몸에서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. 받아주지 못한 상태. 쉽게 풀어서 다이어트로 제가 풀었지만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사람들이 그 식욕억제 같은 것을 계속 인위적으로 써가지고서 한단 말이죠. 뭐가 줄어들어요? 네, 기초 대사량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, 음식 안 들어오니까. 네. 그럼 내 몸 자체는 이렇게 내려가죠. 훅 떨어지죠. 몸무게는 빠져서 나는 너무 좋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몸의 컨디션 자체는 내가 산 하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 힘도 자체가 없는 거지.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 아니면 어느 누가 여기에 처음에 왔었던 야 그때 그 얘기 있었다며 친구가 어느 날 너 그때 그런 일 겪었다며 충격이 어디가 커요? 여기가 커요? 여기가 커요? 여기 훨씬 크잖아. 근데 그 한마디로 저 때는 그 몸 상태가 괜찮으니까 버틴 거고. 버텨낸 거지. 네. 여기는 지금 몸 상태 바닥이니까 저 상태가 그대로 오면서 내 옆에 끼고 있던 상태가 내 몸으로 확 와버린 거네. 그렇죠. 이때는 태풍이 와도 내가 그냥 체력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버틸 거네. 수 있었던 건데 내 몸이 내가 점점 먹지 못하고 기초 체력이 잠을 약해지니까. 못 자게 되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너가 한번 봐봐 그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럼 여기에는 나중에 선풍기 바람만 쐬도 그좀 휙 넘어가지. 당장 나 싫어라고 어두워도 떤단 말이죠.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. 잠재의식인가요? 어때요? 잠재의식은 아니죠. 근데 모든 사람들은
그때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. 정말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절을 했어야 돼.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기절을 한단 말이죠. 몇 달 뒤에. 연예인들은 왜 그러는 거야? 연예인들 특징 자체는 잠을 못 잔다예요. 그러니까 이게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대. 네. 그러니까 교감신경, 부교감신경 문제도 있고. 네. 그 잠 못 자면. 그리고 그 친구들 자체가 생활 자체가 워낙 불균형. 예. 그다음에 먹는 거 자체가, 왜냐면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. 대부분 다 차 안에서. 그다음에 체중에 대한 그런 부분들. 스트레스가 있어. 예. 늘 신경 써야 돼. 예. 그럼 안 먹게 되죠. 아까 설탕 얘기했었지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. 내 몸에 신경 자체를 지배를 해버려요. 그러면 굉장히 쉽겠죠? 공황장애를 풀어가는데 어때요? 반대로 다시 체력을 키워나가면 돼요.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밥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. 거식증이라고 하는 게, 야, 저 사람은 저렇게 마르는데도 음식 먹었는데, 식당 갔는데, 야, 거기 몰래 그 화장실 가가지고 막 토해내더라. 다이어트 한다고 토해내요? 아니. 못 먹으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사람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예전에는 그렇죠. 다이어트 할 때는 일부러 안 먹었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먹여야 되는데.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만큼 빨리 이게 흡수되게 하느냐예요.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영양소가 빨리 들어가서 내 몸에 장기들이 움직여 줘야지만이 음식을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일반 영양제 다른 걸 써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 몸속에 나트륨하고 칼륨이에요. 걔네들을 집어넣어놔서 세포가 먼저 움직여야지만 나 움직이기 시작했어.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밑작업을 해놔야 되는군요. 이게 밑작업이 나트륨 칼륨이에요. 공황장애 풀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. 요즘도 공황분들 많이 와요? 요즘에는 좀 덜 오죠.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계속 프로그램 하고 있고, 그래서 몸을 제일 먼저 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. 왜? 따뜻하면 우리가 이 고주파도 마찬가지고 매트도 마찬가지고 하는 이유가 몸을 먼저 깨워놓는 거죠. 생각하고 공황장애랑 상관이 있다? 없다예요. 스트레스는요, 애들이 심할 것 같아요? 어른들이 심할 것 같아요? 애들도 많이 괜찮죠. 그렇지 않아요? 요즘은? 스트레스. 아이들이 제일 심하죠.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.